안녕하세요. 토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파고다 토익 개정판이 출간이 되었어요. 짝짝짝. 자, 이 개정판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 앞에 안내문을 보시면은 온라인 모의고사 2회분을 제공해 드립니다 라는 안내문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라인 모의고사 2회분 시험지는 우리 카페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볼륨 1, 볼륨 2는 좀 이따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카페에서 그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토선생님과 함께 파트 5, 6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가보시면은 그 게시물 중에서 온라인 실전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표지가 이렇게 생긴 그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0번까지 풀어보시고 mp3 파일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그 LC 부분은 그 해설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시면서 스크립트 보시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아니면 뭐가 안 들려서 틀렸는지 꼭 확인하시고 파트 3, 4는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 7도 보통은 이제 해석이 안 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틀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설지의 해석이라든지 또는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휘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몰랐던 어휘들 정리하시고 해석이 안 된 부분들 다시 한번 해석하시고, 자, 오늘은 토 선생님과 파트 5, 6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트 5, 6는 해설을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10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를 풀기 전에 그 토익 문제를 풀 때는 파트 5, 6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보기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이렇게 컨설트의 4가지 형태가 나오는 이러한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한다? 자리찾기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자리찾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동사를 먼저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쭉 봤더니요, 동사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문장에. 그죠? 그래서 동사가 있는 문장은 있을 수 있다, 없다? 동사가 없는 문장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빈칸이 동사 자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동사 모양이 아닌 B번은 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문제를 푸는 순서는 여러분 어떻게 푼다고 배우셨나요? 항상 수, 대, 시제. 요 순서대로만 풀면 틀릴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를 찾아서 수일치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아서 태일치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같은 것들을 찾아서 시제일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수일치는 다 맞는 형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nsult는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겠죠. 그죠? 그래서 다 능동태로, 태일치도 다 맞는 형태로 나온 거고, 이제 시제일치에서 뭘 보고 여러분 뭘 골라야 될까? 시제 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네, 바로 이 yesterday를 보시고 과거 시제 A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동사 문제 푸는 방법, 수태 시제 순서로 보시고 수일치, 태일치는 다 맞고 시제, 부사를 찾아서 시제를 맞춰주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102번 한번 볼게요. 자, 102번은 이것도 he의 4가지 형태가 나왔으니까 결국 이것도 자리를 찾는 문제인데, 이 will begin이라는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뒤에는 목적어 자리지. 그래가지고 B를 고르거나 이렇게 성급하게 고르시면 안 돼요. 이 자리 찾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뒤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뒤를 확인해 봤더니 internship이라는 명사가 이미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이 빈칸은 무슨 자리가 되겠습니까? 명사 앞에 소유격이 와야 될 자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internship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3번은 어휘 문제죠. 어휘 중에서도 동사가 4개가 나왔으니까 동사 어휘 문제고, 동사 어휘 문제 푸는 방법은 우리 유튜브에서 토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 번 풀어봤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능동태 동사 어휘를 풀 때는 반드시 뭘 확인하자? 목적어를 확인하자. 그래서 목적어를 확인을 해봤더니 films라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film은 영화라는 뜻이니까 영화를 뭐 하다? 영화를 수행하다, 영화를 디자인하다, 영화를 평가하다, 영화를 achieve, 달성하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review 밖에 없겠습니다. 나머지들은 films라는 목적어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 그 회사의 시네마 클럽, 영화 동호회인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개봉된 영화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답이 되겠고 104번. 자, 104번도 뭐 이것도 자리를 찾는 문제인데 동사를 찾았더니 grew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grow 무슨 뜻이죠, 여러분? grow는 뭐 성장하다, 뭐 자라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 rise 증가하다, grow 뭐 성장하다 라든지 increase 증가하다 이런 동사들이 있죠. 그죠? 그거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 하락하다, 뭐 fall이라든지 감소하다, decrease, declin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일형식 자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고 이 자동사 뒤에는 일형식 자동사 뒤에는 무조건 부사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부사 D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5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려운 문제 없었어요. 자, 105번 문제를 보시면 뭐 이것도 자리를 찾는 문제인데 뭐 이거는 동사를 찾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빈칸 앞에 보니까 더라는 관사 나왔어. 그렇죠? 관사 뒤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관사 뒤에 명사. 자, A, B, C 중에서 명사만 찾으면 됩니다. 오프닝이겠죠. 그래서 답은 A 이렇게 되겠고 이 오프닝은 회사에서의 공석이란 뜻으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뭐 개막 또는 개업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시회의 개막에 초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06번은 어휘 문제 중에서도 자, 동사 어휘 문제죠. 자,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태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태가 수동태가 나왔어요. 자, 수동태 동사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주어를 확인하자 였습니다. 주어가 동사되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주어는 여기 있네요. All files. 자, 파일은 파일인데 뭐 기밀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 파일들이 뭐 되어야만 한다. 뭐 제공되다, 해결되다, 보관되다, 예방되다, 뭐 막아지다 이런 것들이 다 말이 되긴 하지만 뒤에 결정적인 힌트 in 무슨 폴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들은 그 폴더에 뭐 돼야 될까? 보관이 돼야 된다, 저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토어는 뭐 동사로는 뭐 점포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명사로는 뭐 점포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뭘 저장하다, 보관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107번은 뭐 관사 뒤에 또 명사를 고르는 문제네요. 105번처럼. 근데 보기를 봤더니 명사가 2개나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중에 뭐 의미상 파악해야 되는 것도 뭐 맞겠지만 앞에 on이 있다는 얘기는 이 부정관사 어나 on 뒤에는요 단수가 와야 되는데 단수 복수를 따줄 수 있는 건 가사명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산 단수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ssistant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사람명사로 가산명사겠죠, 당연히. 그런데 assistance는 도움이라는 의미로 얘가 안타깝게도 불가산명사예요. 그럼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주어가 이렇게 동명사 이렇게 주어네요. 그죠? 자, 108번 보겠습니다. 자, 108번은 이것도 뭐 자리를 찾는 문제인데 관사가 있다가 또 무조건 명사 이렇게 고르지 마시고 자리 찾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어디를 확인하자? 뒤를 확인 안 하면 틀립니다. 뒤를 확인해 봤더니 이미 명사가 나와 있더라. 무슨 타워 해서 명사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명사 앞에 뭐 해야 돼? 명사 앞에 소유격,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C가 답이 되는데, 굳이 또 A를 골라서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형용사 자리에 빈칸이 쳐 있는데, 원래 형용사인 애들과 분사? 뭐 이렇게 같이 나오면 항상 형용사가 이긴다. 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뭐, 분사는 말이 안 돼요. 뭐, originate나 어서 뭐, 비롯되다 이런 자동사인데, 뭐, 비롯된, 뭐,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요런 타워였는데, 타워가, 그, 1912년에 지어졌다. 원래 요 타워는 1912년에 지어졌고, 뭐, 50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9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109번은 어휘 문제인데, 어휘 중에서도 무슨 문제? 무슨 어휘? 다 형용사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형용사 어휘는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면 그 명사를 꾸며줄 만한 어휘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ay stop는 뭐 stop는 어떤 종이 조각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뭐 pay stop 하면 뭐 급여 명세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pay는 급여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가장 최근의 어떤 급여 명세서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자, 그러면 가장 어떤 급여 명세서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 가장이라는 최상급과 어울릴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그렇고, 뭐 recent밖에 안 되겠죠. 그죠? 가장 최근 급여 명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B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이 참고로 뒤에 있는 consecutive는 뭐 연이은, 연속의 이런 의미의 형용사로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110번 보겠습니다. 자, 110번은 뭐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들과 뭐 그리고 than 같은 게 섞여 나왔는데 이거는 뭐 바로 1초 문제죠, 여러분. 앞에 보니까 뭐 있어? better. 자, better는 뭐의 비교급? well의 비교급이죠. 뭐 good의 비교급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perform은 뭐 작동되다라는 자동사 뒤에 well이라는 부사가 나왔는데 그거의 비교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비교 대상이 나올 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비교급 than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청소기는 다른 청소기들보다 더 잘 작동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11번 보시면, 자, 111번, 뭐, 동사 문제, 딱 봐도 동사 문제죠. 자, 동사 문제는 어떻게 푼다? 수, 대, 시제 순서로 풉니다. 자, 그러면 단수주어니까 복수 동사 지우시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적어, hiking boots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50% 더 많은 하이킹 부츠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능동태 와야 될까 수동태 와야 될까?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죠. 근데 보기를 보니까 C와 D는 뭐 수동태라서 아예 들어갈 수도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B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50%나 더 많은 하이킹 부츠를 판매해 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보시면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가 와야지.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뭘 보자? 뒤를 보자. 그래서 비동사가 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cleaned라는 pp가 나왔어요. 자, BPP는 원래 한 덩어리의 동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덩어리의 동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겠다? 부사밖에 없겠다. 그래서 BPP뿐만 아니라 BING라든지 또는 have PP라든지 또는 조동사와 동사 원형 그 사이를 벌리고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겠습니다. 자주 나와요. 이런 부사 자리 자주 나오니까 꼭 숙지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은 부사어휘 문제죠. 그렇죠? 부사어휘 문제인데, 자, sits라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를 찾는 거예요. 자, lastly는 무슨 뜻? 뭐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겠고, still 뭐 아직도 이런 뜻이죠. later 나중에 라는 뜻이고, yet은 이게 아직도 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still과 같은 뜻이죠. 근데 얘는 부정문에서밖에 못 쓰인다는 거. 부정문에서만 아직도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긍정문에서는 쓰일 수 없어요. have yet to 부정사와 같은 뭐 그런 관용 표현을 제외하고는 부정문에서 또는 의문문에서만 쓰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해석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스터 리씨가 CEO로서 스텝 다운은 뭐 내려왔다라는 얘기니까 퇴직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임을 했지만 그녀는 Board of Directors는 이사회죠. 그죠? 이사회에 아직도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 자리에서는 내려왔지만 아직도 이사회 자리에는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B, still이 들어가야 되겠죠. 114번은 argumen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에 어떤 거를 고를지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기를 보니까 convincing과 convinced라는 두 가지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자, convince라는 동사는 누구를 뭐 납득시키다 뭐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면은 argument는 이게 주장이라는 뜻인데 주장은 누구를 납득시키겠어요? 지가 납득이 되겠어. 주장의 설득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을 납득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능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A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이 뭐 따지기 좀 힘들다 나는 그러면은 그냥 convincing이라는 형용사를 설득력 있는 이런 형용사로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알겠죠? 설득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외워두시고, 이 convinced는 확신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확신하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convinced는 사람한테만 쓰는 그런 형용사고, 그 다음에 convincing은 사물에 쓰는 형용사고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convincing은 자주 나오니까 그냥 설득력 있는 주장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convincing argument를 한 덩어리 그냥 외워두세요. 한 덩어리로. 알겠죠? 설득력 있는 주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5번 보시겠습니다. 115번은 이 명사 어휘 문제잖아요. 그죠? 이 명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제일 가까이 있는 동사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동사. 동사 어디 있어? 동사. will hold죠. 그죠? 이 hold가 무슨 뜻이야? hold는 뭘 손에 쥐고 있다? 이거는 이제 LC에서나 나오는 뜻이고, hold는 RC에서 뭘 개최하다 이런 의미죠. 그죠? 개최하다. 어떤 행사 같은 걸 개최하다 합니다. 자, 그럼 ABC 등에서 개최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돼. 자, recognition, 인정을 개최했다. 인정하다 할 때 그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오디션을 개최할 수 있겠죠. inspiration, 영감, examination, 시험?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극장이 새로운 연극 배우들을 위해서 오디션을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B가 답이 되겠고, 116번 보시겠습니다. 자, 116번은 자, 또 대명사의 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시면 여기 주어도 있죠. 동사도 있어, 부어도 있어.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자, 완전한 문장에 목적어 들어갈 수 있을까? 소유대명사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주격 들어갈 수 있겠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완전한 문장에서 부사처럼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는 제기대명사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역할과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앞에 부사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가들은 그들 자신은 시간이 없었어요. were not available after the performance. 공연 후에 시간이 없었어. 근데 그들 자신은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용법이죠. 그러나 컨덕터, 지휘자가 기꺼이 질문에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 제기대명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7번. 이 was delivered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 어휘를 고르는 문제네요. 자, 이 사람의 주문품은 8월 9일까지 배달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배달이 어떻게 되지 않았느냐? enormously, 어마어마하게, relatively, 상대적으로, 비교적,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completely, 완전히. 다른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periodically는 주기적으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랑 주로 쓰이는 부사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완전히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서 D가 답이 돼야 되겠죠. 배달을 했는데 일부만 배달이 되고 나머지는 배달이 안 됐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8번. 자, 118번은 자리를 찾는 문제죠.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디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뒤를 확인하자. 뒤를 확인해 봤더니 criticism 뭔지 모르겠지만 SM으로 끝나는 거 다 명사예요. 자, 그러면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B 이렇게 그러시면 되겠죠. constructive는 건설적인 이라는 뜻이고 criticism은 비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비판을 제공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19번. 119번은 명사 어휘 문제네요. 그렇죠? 명사 어휘. 명사 어휘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우리 가장 가까운 동사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보자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니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고객들에게 저렴한 이러한 집에 설치하는 그런 서비스와 배달 빈칸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배달 뭘 제공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회사가 고객들에게 배달 빈칸을 제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배달 뭘 제공하겠어? 트랜스퍼, 이동, 전근? 좀 이상하죠?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공해줘. 자, statement는 진술서라는 뜻도 있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상 안 되겠죠. 그래서 옵션이 답이 되겠죠. 자, 옵션은 선택 또는 선택권이라는 뜻인데 배달 선택권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빠른 배달, 보통 배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빠른 배달은 비싸겠고, 일반적인 배달은 저렴하겠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배달 옵션을 제공한다. 이렇게밖에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번도 보니까 부사 뭐 어휘들을 고르는 문제 같아요. 그런데 보기를 봤더니 막 어렵게 생긴 이런 부사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앞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120번 앞부분을 보시면은 미스터 이 사람이 가격 견적서죠. 에스티메이트는 견적서입니다. 견적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뭐 이 뒤에는 다 수식어. 그죠? 뭐에 대한 견적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에 before 이하를 보시면 자, 물품 리스트가 마무리됐대요, 안 됐대요, 여러분? 마무리 안 됐어.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 리스트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가격 견적서를 만들 수가 있대요. 자, 그럼 뭐가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such, 부사로, 매우, 정말로, 이런 의미죠. so와 비슷한 의미의 부사입니다. 형용사로는 그러한이라는 의미고, few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형용사 아니면은 대명사기 때문에 여긴 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else는 그 밖에 다른 이라는 부사고, even은 이게 심지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이 리스트가 완료되기 전에 가격 견적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even이 답이 되겠고, 여러분, 지금은 2019년 1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 even이라는 부사가 12월 달에 15일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고 30일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똑같이 심지어라는 의미로. 알겠죠? 그래서 이 even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even은 심지어라는 의미 말고도 훨씬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디 앞에서? 비교급 앞에서. 알겠죠? 그래서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자, 121번 보겠습니다. 121번은 자리를 찾는 문제네요. 그죠? 자리 찾기 문제. 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러나 자리 찾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뒤를 꼭 확인하자라고 했어요. 자, 뒤를 봤더니 smooth라는 형용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형용사 앞에는 부사 A 이렇게 그러시면 되겠고. 자,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자, 122번은 이 동사 어휘 문제죠. 그렇죠?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목적어를 확인하자. 자, 목적어가 parking permit가 나왔어요. parking permit 뭐예요, 여러분? 주차증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주차증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조건 obtain이 답이에요. 자, obtain은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인데, 주차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안 사무실을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obtain 얻다, parking permit, 주차증 이렇게 따로 외우지 마시고 obtain a parking permit, 주차증을 얻다. 자, obtain 무슨 패스 하면 어떤 출입증을 얻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좀 외워두시면은 1초 만에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123번 보겠어요. 자, 123번은 자, 보기를 봤더니 전치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섞여 나왔고, since 여기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죠. 그죠? once는 접속사 부사 이렇게 쓰이는 단어고, near 전치사, except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주어 동사, 뒤도 보니까 주어 동사. 자, 주어 동사 절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겠어? 문장 두 개를 연결을 해주는 거는 전치사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접속사 since와 once 중에서 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자, since는 접속사일 때 무슨 뜻인가요? because와 같은 의미죠. 그죠? once는 접속사일 때 무슨 뜻인가요? 얘는 두 가지로 알아두세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왜 접속사가 두 개니까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자, 카페트가 완전히 제거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당신 사무실을 페인트를 다시 칠해줄 것이다. 자, 그러면 since가 와야 되겠어요? once가 와야 되겠어요? 일단 카페트가 다 제거되고 나면, 바닥에 카페트가 있으면 페인트 칠하면 묻으니까, 그죠? 그래서 카페트가 다 제거가 되고 나면 사무실 다시 페인트 칠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D가 답이 되겠고, 여기서 since가 또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미래 시제잖아요, 여러분. 그럼 카페트를 제거하는 것도 미래에 제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가 나왔어요. 왜 그러겠어요?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 뒤에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나 현재 완료 시제가 대신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once가 또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4번 관사 뒤에 명사 politicians 하나밖에 없네요. 명사가. 그죠? 그래서 D,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것도 해석 않고 그냥 답이 그냥 나오는 문제죠. 자, 그다음 125번. 자, 125번은 전치사 문제입니다. 전치사. 여러 가지 전치사가 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grant는 이게 보조금이라는 명사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grant는 동사로는 뭘 승인하다 또는 수여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명사로는 보조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학교가 그 정기 간행물의 숫자를 컬렉션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러면은 연방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ith는 소지 또는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가지고 책을 더 사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C가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6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네요. 그죠?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형용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자, 명사 앞이면 이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를 찾으면 되겠고 여기처럼 비동사 뒤에 빈칸이 쳐 있는 경우면 여기는 주격 보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격 보호라는 것은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호니까 주어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주어 어딨나요? 저기 앞에 플래너 이런 거 고름 보면 안 돼. 여기 has stated의 주어가 플래너고 이 should be의 주어는 테이블들이죠. 그죠? 그래서 50개의 테이블 그리고 8개의 의자가 딸린 테이블이 있는데 그게 50개나 있대요. 그래서 50개의 그 테이블들은 자, award 세레모니를 위해서 시상식을 위해서 어떻다? 융통성이 있다. compute는 뭘 입력하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이상하네요. sufficient 충분하다. probable 뭐 아마도 뭐뭐일 것 같은 또는 인슴직한 뭐 이런 의미라서 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sufficient가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 50개면 시상식을 위해서 충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7번 보겠습니다. 자, 127번은 딱 봐도 뭐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네요. 자, 그런데 앞에 Mr. 이 사람이 주어 would like to know가 동사인데 목적 없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 이만큼이 know의 목적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목적어가 되는 거는 명사절, 부사절?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명사절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while과 whenever 같은 거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why와 who 중에서 why는 뒤에 의문 부사니까 완전한 절이 나오고 who는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있으면 안 돼요. who가 주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뒤를 보세요. 뒤를 봤더니 Miss Parker 주어, visited 동사, regional headquarters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이 다 나왔죠. 자, 그러면 why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Mr. 이 사람은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어? 미스 이 사람이 이 오늘 아침 본사에 왜 방문했는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28번 보겠습니다. 128번은 meet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앞에 hired라는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동사가 두 개죠. 아, 그럼 접속사가 와야 되나 봐. 근데 보기 여러분 접속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치사 구 나왔고 그런 경우에는 이라는 뭐 부사 구 같은 것들이고 furthermore 게다가라는 부사 구 아니겠어요? anyway 부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anyway 뭐 어쨌든 이라는 얘도 부사잖아. 부사가 오게 되면 이 문장에는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가 두 개가 돼버려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in order to가 오면 어떻게 돼? in order to 뒤에 뭐가 와요, 여러분? 동사 원형이 와서 투부정사인 거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빈칸이 쳐 있는 경우는 여러분 접속사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왜? 주어가 없으니까. 그죠? 여기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보기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동사 원형 앞에 뭘 접속사, 뭐 전치사, 뭐 in order to 이런 거 골라라. 그럼 무조건 in order to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9번 보겠습니다. 자, 129번은 명사 어휘 문제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뭐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고 extra는 뭐 추가의라는 뜻인데 그게 이렇게 수식해 줄 수 있는 명사를 고르는 건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 어휘를 고를 때에는 조금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최근 코트는 최신 코트가 있나봐요. 입는 코트. 근데 코트에는 그런 벨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fastener는 그 벨트의 잠금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테인리스로 된 그런 잠금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스테인리스로 잠금 장치를 만들었을까요? 추가에 뭘 위해서겠어? 스테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persistence, 끈길까? 고집, 뭐 이런 뜻인데 familiarity, 뭐 익숙함, 친숙함, 좀 이상하네. restoration, 복구, 이상합니다. 그래서 durability는 내구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쇠로 만들면, 스테인리스로 만들면 내구성이 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내구성이란 말은 내구성을 좀 더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구성을 더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로 된 그런 잠금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130번 보시면 130번은 자, 딱 봐도 뭐 전치사 어휘 문제네요. 자, 그런데 이 connected to는 뭐에 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뜻이겠죠. 이러한 전치사는 없는데 어쨌든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뜻이겠고,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 이런 뜻이죠. prior to 뭐뭐하기 전에 뭐뭐보다 앞서 이런 뜻이고, outside of는 뭐뭐의 밖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자, 이 headhunters들은 그런 기술이라든지 자격의 그런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헤드헌터가 사람을 찾으려면 필요한 기술이나 필요한 자격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후보자들을 찾기 그렇죠. 전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후보자들을 찾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 이런 기술이나 필요한 자격 요건의 리스트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번까지 파트 5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몇 개를 틀리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해설지를 보고 또 요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왜 틀렸는지 반드시 복습을 하고 오답 노트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 해설지에 어휘 정리되어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다 정답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꼭 좀 외워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파트 6 문제, 지문 4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